안녕하세요. 김쌤의 너무 뻔한 영어입니다. 이번 강의는 제가 Grammar Inside 레벨 2와 그리고 레벨 3 이 두 권에서 중복되는 것을 제외하고 문법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 굉장히 뭐랄까 깔끔하게 정리돼서 저는 이 책으로 지금 원생들 지도하고 있는데 단 하나의 조금 흠이라고 할까요? 그럼 좀 설명이 충분하게 돼 있지 않아 가지고 학생들이 독학하기도 좀 애매한 연습 문제는 여기 with 워크북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데 설명이 조금 약해서 제가 이 능률출판사에다가 허락을 받고 제가 유튜브에서 강의를 하면 안 되겠냐 이렇게 허락을 받아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를 저는 요게 개정된 판이 있는데요. 그 개정된 전에 버전으로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요 그라마 인사이드 좀 더 필요하시면 책을 구매하셔서 연습 문제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연습 문제는 거의 빼놓고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은 구입하도록 하시고요. 자, 목차를 잠깐 보면요. 제가 이제 한 중간 정도 반 바퀴 돌았으니까 어디를 강의를 했냐면요. 요 부분 강의 끝났어요. 그리고 시제도 끝났고 그 다음에 조동사도 끝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정사 동명사는 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수동태를 했고 수동태요. 그 다음에 바로 지난번에 관계사 바로 지난번엔 요걸 했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저는 이제 제 임의대로 제가 생각하는 대로 좀 조정을 했다는 걸 좀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제 유튜브 썸네일에는 그 어느 부분을 보시면 된다라고 제가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강의는 이 분사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챕터 6를 하고 그 다음에 좀 건너가서 챕터 9의 접속사를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 접속사 종속 접속사입니다. 여기서 보면 종속 접속사죠. 그리고 종속 접속사 다음에 주어 동사 이렇게 하고 요런 형태에서 요 종속 접속사가 when이나 뭐 if, because, after 이런 겁니다. 요 종속 접속사가 생략되고 주어도 생략된 상태로 요 동사를 분사로 만들면 바로 요 챕터 6의 분사가 되거든요. 요 분사 구문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큰 모습, 변하기 전, 즉 이렇게 분사 구문으로 변하기 전의 모습을 먼저 배우고, 즉 이 모습이죠. 이 모습을 먼저 배운 다음에 분사 구문을 배워야지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서 제가 했고요. 순서를 바꾼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듣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바로 전 강의인 접속사를 꼭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라마 인사이드 레벨 3인데 조금 변화를 보면요. 지난번에도 설명했었습니다. 여기에 바로 뭐가 있냐면 여러 가지 동사 이렇게 해서 레벨 2에 있죠. 이게 우리가 익숙한 말, 편한 게 아니라 익숙하면 문장의 오형식을 다뤘던 겁니다. 어디서요? 레벨 2에서. 그리고 요 챕터 1, 챕터 2 특이한 거는 수동태가 챕터 2, 챕터 3, 요 같이 묶여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레벨 2에서 보면 수동태가 상당히 뒤로 물러가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이것도 저는 좀 제가 생각하는 거랑 좀 달라서 레벨 2를 설명할 때 수동태를 먼저 설명했거든요. 그런데 레벨 3에 와서는 수동태를 여기에 그래서 이 부분을 하나로 묶으면 동사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선 좀 제가 생각하는 대로 좀 방향을 순서가 잡혀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이제 오늘 여기 6을 끝내면 그 다음에 챕터 4, 챕터 5를 하게 되면 거의 다 뭐 한 3분의 2 정도 강의가 끝난 셈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일단은 제가 분사에 대해서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현재 분사, 뭐 과거 분사 이렇게 돼 있죠. 분사를 우리가 일단 형태를 알아야겠죠. 현재 분사라고 하는 것은 꼭 이런 모양은 아니지만 동사 ing 이렇게 되고요. 요거는 동사 ed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로 하면 분사가 영어로 participle입니다. 그런데 현재 분사는 현재는 present이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 participle 과거 분사는 뭐가 될까요? past participle 되겠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줄여서 우리 문법책이나 설명에서 PP 하는데 이 PP는 바로 past participle을 줄여서 한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현재 분사도 present participle이니까 이 역시 PP라고 하면 동일해서 구별이 안 되죠. 그래서 보통 현재 분사는 뭐 ing, 과거 분사는 줄여서 PP 이렇게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현재 분사가 이런 모습 말고 살짝 먼저 얘기하면요. 분사가 having PP도 있습니다. 레벨 3에서 설명할게요. 여기 있네요. 진행형이나 완료형의 동사구의 일부로 사용된다. 뭐 이랬는데요. 분사는 봅시다. 분사는 한마디로 무엇이냐라고 하면 형용사처럼 사용되는 겁니다. 그러면 형용사 이 분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서 보세요. 명사를 수식하거나 그러니까 명사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 분사가 있고 또 어디 있습니까? 분사가 이렇게 앞, 뒤에서 수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리로 따지면 첫 번째, 두 번째. 그 다음에 주어나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는 보어. 그래서 문법책에는 주격 보어라고 하지만 저는 주어 보어. 또 목적어가 어떤 상태라고 말해주니까 목적어 보어. 그러면 이렇게 용어에 집착하지 말고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명사가 있고 동사 있고 요 자리가 바로 뭡니까? 주어 보호 자리죠. 보통 이형식 동사라는 이 동사가 주어 보호를 차지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사가 있고 명사가 있고 여기 목적어가 있는 다음에 여기에 오는 게 바로 목적어 보호 자리입니다. 그래서 주어가 어떤 상태인지 말해주는 주어 보호가 세 번째고요.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그 다음에 목적어가 어떤 상태라고 추가적으로 설명해주는 목적어 보호 자리. 요 자리가 형용사가 오는데 형용사는 아니지만 분사는 분사예요, 이름이. 근데 마치 분사처럼 쓰이는 형용사처럼 쓰이는 이게 분사예요. 그러면서 진행형일 때 ing 쓰죠. 그리고 여기 have pp 또 be pp 요런 자리에 뭐가 온다는 겁니까? 과거 분사가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현재 분사, 과거 분사가 온다는 거예요. 여기 네 군데 하고 동사구의 요 be 요거는 동사구거든요. 여기가 바로 몇 번째예요? 다섯 번째. have pp 완료 다음에 오는 자리 여섯 번째. be pp 일곱 번째. 요렇게 분사가 오는 자리가 요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름, 현재 분사, 과거 분사 했죠? 그러면 이제 남은 게 뭡니까? 기능만 알아보면 되는 겁니다. 자, 알아볼게요. 현재 분사는 능동, 뭐뭐 하는 또는 하고 있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shocking news. 뉴스가 쇼킹하게 만들잖아요. 그죠? 쇼크하게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걔가 어떻게 해요? 지금 막 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barking이 되겠죠. 그러면 과거 분사는 자리는 똑같은데 뭐뭐 된 수동이나 완료의 의미를 가집니다. shocked people이에요.
사람들이 쇼크를 먹었으니까 shocking이 아니라 shocked people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fallen leaves, 나뭇잎이 이미 떨어졌습니다. 그럼 falling이 아니라 떨어지고 있는 나무가 아니라 떨어진 나뭇잎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현재 분사, 과거 분사예요.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자, 그러면 분사의 역할, 기능입니다. 아까 위의 설명이랑 조금 중복되는데 the sleeping puppy. 자, 여기서 sleeping이라는 건 없어도 충분히 문법적입니다. 그런데 puppy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sleeping 하고 있습니다. 그죠? 앞에서 수식하죠. 그런데 Harry has a book 하고 written 뒤로 갔는데 수식 어구와 함께 길어질 때 여기 수식 어구는 아닌데 이게 수식 어구는 아닌데 보충어가 뒤에 딸린 식구가 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땐 written이 어디로 가야 돼요? 뒤로 가야 된대요. 즉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죠. A written 하고 in German은 한 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다녀야 되는데 다음에 book 이렇게는 안 된다는 얘기죠. written 다음에 in German이라는 딸린 식구가 와서 분사가 길어질 때는 뒤로 돌려서 Harry has a book written in German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도 또는 뒤에서도 명사를 어떻게 합니까? 추가적인 설명, 수식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보어의 역할이라 그랬죠. 보어. 여기서 Julie walked singing. 저는 이거는 조금 좀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게 보어라고 하기에는 좀 뭐한데 여기서는 보어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게 보어죠. 이런 게 보어입니다. 이렇게요. 비동사 커믹 북의 상태가 어때요? 보링하죠. 그래서 저는 조금 요거는 좀 패스하겠습니다. Katy had 사역동사죠. Her hair가 목적어고 이 hair가 어떻게 해요? 머리가 다 손질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뭐예요? 목적 보호 자리인 거죠. Her hair의 상태가 done 이미 끝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she looks younger 여기 이렇게 주어 보호인 형용사가 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boring 또 뭐예요? I am bored 이렇게요.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죠. boring, comic book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람을 boring하고 지루하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I am bored입니다. 나는 지루해짐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은 보세요. 완전히 단어가 다르죠. 예. 그래서 요런 게 여러 개 있는데 여러분들이 단어 외우듯이 이 6개 외우고요. 뒤에 레벨 3에서도 나오는가 그렇습니다. 이런 단어 별로 많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익숙해지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사 구문이라고 하는 건데 자, 여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부사절 형태는 종속 접속사가 여기 있고요. 주어 동사가 이끄니까 이거를 뭐라 그래요? 절. 그리고 시간, 또 이유, 조건 이런 걸 나타내기 때문에 부사절입니다. 부사절을 현재 분사 형태로 줄여 쓴 구문이 분사 구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봅시다. 분사구문 만들기. 이게 부사절이죠. 이게요. 그래서 when I was watching TV 하고 I heard a strange sound 했어요. 그러면 요 I heard가 요게 주절이고요. when I was watching TV가 종속절이죠. 근데 주절의 주어 I와 종속절의 주어가 동일한데 우리말은 안 써줘도 돼요. 주어가 없어도 의미가 통하면 안 써주는데 영어는 써줘야 됩니다. I를.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잉크도 전략하고 싶고 없애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바꾸냐면 I를 종속절의 I를 없애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when 없애면 was
watching 이렇게 되겠죠. 그죠? TV. 그런데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이 I was watching에서 I를 없애도 되지만 문제가 또 생기게 뭐냐 was라는 동사의 주어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를 없애고 싶은데 없애면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비문법적이에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요것을 동사를 뭘로 바꾸는 겁니까? being 이렇게 분사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래 놓고 이 being마저도 생략합니다. 왜 생략하냐고요? 생략해도 여기에 watching TV 이렇게 해서 생략이 됐죠? 그래도 was가 생략된 줄 알기 때문에 생략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빼고 나니까 watching TV 또 이 접속사도 빼도 이 둘의 관계를 알 수 있어서 빼버리는 경우입니다. 이게 이제 분사 구문 만들기 이렇게 해서 종속절이 분사 watching이 분사니까 분사가 이끌고 있는 구문이라 해서 분사 구문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근데 이제 나중에 설명 이제 하는 저는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 문법에서는 보통 이 분사구물 특히 중학생들 이렇게 고치시오. 분사구를 뭘로 바꾸라고요? 부사절로 바꾸시오. 또는 부사절로 바꾼 것 중에서 올바르지 않은 것은 또는 올바른 것은 이게 시험 문제 내는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자 봅시다. Watching TV, I heard a strange sound. 이거를 원어민이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보지 말고요. 그럼 원어민은 어떻게 읽을까요? 뒤에 I heard a strange sound까지 다 읽고 여기에 접속사 when이 없어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when을 있어야겠는데 주어가 뭘까? I고 진행이 해서 was 이렇게 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원어민은 읽지 않겠죠. 다 읽고 나야지만 when이라는 걸 찾을 수 있고 또 I의 주어를 다 뒤까지 다 읽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원어민이 그렇게 읽을까요? 전혀 그렇게 안 읽을 겁니다. 원어민은 어떻게 읽을까요? watching을 분사라고 생각조차도 안 할 것 같아요. 대부분.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 watching을 뭐로 하는 겁니다. 이름은 분사예요. 근데 마치 뭐처럼 해석해요? 동사처럼 그냥 읽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TV를 본다. 잘 들으세요. TV를 본다. 나는 들었다 이상한 사운드를. 그러면 둘의 관계를 굳이 밝히지 않아도 TV를 본다. 들었다. 그러면 TV를 보는 동안에 들었는지 또는 TV를 보고 난 후에 들었는지 TV를 보기 전에 봤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분사 구문이 나타내는 뜻을 분명하기 위해서는 뭐라고요? 접속사를 남겨줘야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walking down the street 할 때 여기서는 보통 접속사를 when을 이렇게 남겨줘야지만 이 둘의 관계 즉 길을 걷는 것과 여기입니다. TV를 여기입니다. when을 남겨줘야 되는데 그래야지 TV를 볼 때 나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죠. 근데 여기서 물론 when이 없어도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잘못 이해할 수 있겠죠. 어떻게 해요? 워칭을 하는 게 어떻게 돼요? 내가 볼 때입니까? when이 될지 보고 난 후에인지 보기 전에 이상한 소리를 들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은 좀 읽는 사람이 애매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when이라고 가정할 수 있겠어요? After I watch TV, TV를 다 본 후에 나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왜 원어민이 접속사하고 주어도 없고 was도 없애줬어요. 왜 없앴을까요? 없애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없앤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굳이 이거를 없어진 접속사와 없어진 주어를 찾아야 될까요? 왜 그렇게 할까요? 제 생각에는 영어를 보면, 영어 문장을 보면 그냥 무조건 뭘 해야 된다고요? 해석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런 것 같아요. watching TV 이거는 해석할 때는 어떻게 돼? 이게 자연스러워요, 해석은. 그러나 when도 없애고 이것도 없애고 이거 없앤 상태에서 TV를 본다. 나는 들었다 이상한 소리를. 해석은 틀렸지만 어떻게 돼요? 문장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것도 보세요. 여기도 똑같은 겁니다. 시간을 나타내는데 walking down the street I saw the singer 했는데 다 읽어보고 그래 웬이 빠졌을 거야? 내가 여기 있었구나. 이걸 이렇게 해야지만 이해되는 게 아니고 walking down the street 이건 뭡니까? 길을 따라 걸었다. 나는 싱어를 봤다. 이해되죠? 여기도 그래요. 이거를 이렇게 돼서 뭐 I가 똑같으니까 없애고 listen들을 listening으로 하고 as도 없애자. 그래서 listening이 됐다. 그러니 listening to music을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접속사와 주어를 찾아야 된다. No, no, no. 그렇지 않습니다. listening to music, 음악을 듣는다. 나는 공부했다. 수학을. 이렇게 해도 충분히 이해돼요.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because라는 걸 찾지 않아도 이 둘의 관계는 원인과 결과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아팠다? 쇼핑 가지 않았다. 어떻게 돼요? 아팠다면 쇼핑 가지 않았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아팠다? 쇼핑 가지 않았다. 아팠기 때문에 쇼핑 안 간 거 아니에요. 굳이 because를 찾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게 분사구문에 대한 저의 생각입니다. 똑같아요. 절대 이렇게 하지 말자고요. 원어민처럼 읽자고요. Taking this train. 기차를 탄다. 너는 도쿄에 갈 수 있다. 이해 안 됩니까? 물론 해석은 틀렸어요. 그렇지만 이해는 되잖아요. 자, 여기 보세요. do를 남겨줬어요. 분사구문이 나타내는 뜻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접속사를 밝힙니다. 그러면 though living near the park. 비록 공원에 산다. 살지만 이렇게 되겠죠. 왜요? do를 남겨놨으니까. 이때는 동사로 해석하지 말고 공원에 살지만 나는 거기에 가본 적이 없다.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여기까지가 분사구문 한 중학교 2학년 정도, 3학년 정도 학생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레벨 3으로 가면요. 레벨 3에는 한 페이지가 더 할애되어 있어요. 여기 볼게요. 여기는 거의 레벨 2와 똑같아요. 뭐 더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죠? 보호의 역할. 그리고 조금 달라진 게 아까는 동사구의 일부. 요 말은 제가 두 번째 설명할 때 레벨 2 설명할 때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여기요. 이게 바로 뭡니까? 요게 진행형 동사구, 완료형 동사구, 수동태가 동사구입니다. 이 동사구의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가 어떻게 된다고요? 일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part of verb phrase라고 합니다. verb phrase. 동사구의 일부다. 뭐가요? 분사가. 여기 보세요. BING. 요게 다 진행형, 완료형, 수동태야. have, PP. 과거 분사. be, PP. 그죠? 요렇게도 뭐 한다고요? 분사가 쓰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는 역시 레벨 2에는 6개 있었는데 요것도 좀 중복되는 것 같은데요. 6개 좀 외워보고 또 이런 감정을 느끼는 뭐 현재 분사, 과거 분사는 여러 다른 문법 책에도 또 여러 개 나와 있으니까 그거를 참고로 해보시길 바라고요. 중복되지 않은 부분만 가르치는 제가 설명을 할게요. 이것도 거의 중복되죠. 그죠? 그런데 요 유닛 3가 바로
이와 차별화돼서 조금 한 단계 더 내려가는, 아까 전까지는 뭐였죠? 현재 요게 분사입니다. 분사. 그래서 완료형 분사하면 어쩌고 저쩌고 되고 요렇게 됐었던 거죠. 근데 요건 굳이 따지자면 단순 분사 구문이에요. 심플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근데 보통 이거 빼고 우리가 분사 구문 하는데 또 다른 형태가 뭐가 있냐면 having pp. 형태는 having pp고요. 이름은 완료형 분사 구문입니다. 언제 쓰냐면요. 자, 주절이죠. 주절의 시제가 어떻게 돼요? 현재죠. 그러면 종속절의 시제는 어떻게 됩니까? 과거죠. 시제가 종속절의 시제가 주절의 시제보다 앞섰다. 즉 현재고 과거일 때는 learning 이렇게 안 쓰고 having learned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어떤 또 문법 학자들은 굳이 having 이거 안 쓰고 여기다가 learning 하고요. this before가 있기 때문에 이미 과거의 사실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완료형 분사 구문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즉 running this before 이렇게 했다고 해서 문법적으로 틀렸다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도 동의합니다. 굳이 당연히 내가 전에 들었기 때문에 현재 설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둘의 주절의 시제와 종속절의 시제, 시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굳이 나타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근데 완료형 분사 구문을 쓰면 주절의 시제보다 종속절의 시제가 한 시제 더 이전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을 때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동 분사 구문입니다. 볼게요. He became nervous. nervous 여기가 과거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he가 똑같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없애고 was를 being으로 하고 as를 없애면 being asked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수동태니까 수동 분사 구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요거 생략하면 뭘로 나올 수 있어요? 과거 분사도 문장을 이끌 수 있는, 현재 분사만 앞에 나오는 게 아니라 과거 분사도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똑같아요. 여기 보면 I'm afraid of it now 했습니다. 그런데 앞에 시제가 어때요? was betten이잖아요. 한 시제 더 빠르죠. 그럼 뭘 써야 돼요? 완료 수동 분사 구문을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형태를 뭐라 그러냐면 이름을 완료형이면서도 동시에 수동태가 있으니까 완료 수동 분사 구문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완료형 분사 구문 하나, 수동 분사 구문 2. 근데 수동 분사 구문을 다시 해서 뭘요? 완료 수동 분사 구문 이렇게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having 무조건 시제가 하나 더 빠르면 어떻게 한다 했어요? 무조건 having을 쓴다 그랬죠. 그 다음에 얘의 과거 분사가 뭐예요? been, 다음에 bitten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역시 having been은 생략되면 bitten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어가 있는 분사 구문 그랬는데 주어, 그렇죠. 주어를 생략하지 않았죠. 볼게요. All the restaurants가 주절의 주어입니다. 그런데 이때 종속절의 it은 날짜 또는 어떤 기념일, 날씨, 뭐 기후 또 명함 이런 걸 나타낼 땐 이걸 뭐라 그러죠? 비인칭 주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주어가 서로 다른데 이거를 없애고 이거를 없애고요. being으로 바꿨다. 그러면 being의 주어가 뭡니까? All the restaurants가 되는 거예요.
주어를 없앨 수 있는 조건은 뭐죠? 주절의 주어를 통해서 없어도 추론이 가능하니까 없애는 건데 지금 이 경우에는 as it is Christmas Eve 그래서 older 주절의 주어와 종속절의 주어가 서로 다르니까 이거를 없애버리면 it을 없애버리면 복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경우는 접속사만 없애고 it을 남겨놓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동사만 분사로 바꾸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 경우의 수가 있죠. 그리고 D번은 뭐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접속사를 생략하지 않는 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접속사를 쓴다.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요. 아, 이거 접속사 없애버릴까? 그러면은 after 전화에 답을 한 후에 도벨이 울리는 걸 들었는지 전화를 받기 전에 도벨을 링했는지 이 둘의 어떤 관계가 애매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before answering the phone인지 after 이건지 아니면 while 전화를 받는 동안인지 이게 없어지면 애매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글쓴이가 분명히 이 answering the phone과 I heard the doorbell ring을 관계를 분명히 밝혀주고 싶을 때 어떻게 합니까? 접속사를 생략하지 않고 남겨내는 그래서 5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레벨 2에는 없었죠. 자, 그리고 수거처럼 쓰이는 분사구문 또 어떤 책에는 보면요. 독립분사구문 뭐 이런 말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좀 알아놓으시면 좋을 거예요. 이거 말고 더 있는데 이게 지금 재현고등학교 2학년 교과서 문법 중에 하나입니다. Generally speaking 이렇게요. 좀 알아놓으면 해석하기 좋겠죠. 마지막에 이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저도 사실은 좀 많이 헷갈려요. 여기 with가 있고 명사가 있고 분사가 있는 겁니다. 뭐뭐한 채로 이렇게요. 그래서 뭐 이런 거를 또 문법책에 부대 상황이다. 뭐 이런 말도 쓰니까 이 역시 조금 그냥 알아놓으면 나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요 명사가 요 분사의 의미적인 주어가 되는 겁니다. She studies better. 더 잘한다. 음악이 틀어놓은 채로 이렇게요. 음악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플레이를 자기가 플레이를 하는 거잖아요. 플레이가 되는 거니까 playing이 되는 겁니다. With her arms가 어떻게 돼요? 팔이 crossed 이렇게 팔짱을 끼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with her arms crossing이 아니라 cross입니다. She complained about the service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알아놓고요. 근데 요 with 다음에 명사나 대명사 있고 자 현재 분사, 과거 분사도 오지만요. 여기에 형용사도 올 수 있고요. 부사도 올 수 있고 전치사 플러스 명사도 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추가로 알아놓고요. 그때 문장 속에서 잘 유연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33분이 지나서 제가 이제 고민하다가 요거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분사구문의 2가지 해석이라고 그랬는데요. 제가 이거는 이제 교재로 사용하면서 만들었던 건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1번이랑 2번이랑 동일하니까 그냥 단지 뭡니까? 능동 분사구문이고 수동 분사구문이라는 차이만 있으니까 그냥 2번을 놓고 설명을 할게요. 2가지 해석이란 거는 이 2번이 기존의 우리나라 문법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제가 잘 이해는 어디서 봤는지 잘 기억은 안 되는데요.
Understanding English Grammar라는 책입니다. 제가 옛날에 대학교에서 강의할 때 영문법 교재로 썼던 그건데 정확하게 레퍼런스까지는 될 수가 없습니다. 다 잊어먹어가지고요. 자, 이거 볼게요. 부사절이 분사구문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들이 하는 주장이 우리나라 문법 체계의 주장입니다. 볼게요. Since they were accused by the police 하고 they하고 they 똑같으니까 1단계 they를 없앤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에 요게 being으로 하면 안 되겠네요. They were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이 were가 주어가 없으니까 뭘로 돼요? being으로 되고 being이 없어졌죠? 그러고 나서 since마저도 없어졌다. 이거는 뭡니까? 부사절이 since가 이끄는 부사절이 accused라는 분사 구문으로 바뀌는 과정을 보여줬죠. 다시 한번 우리 문법 책에는 이런 게 별로 없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여기도 저도 타이포가 났네요. 이게 were가 돼야 됩니다. Since they were accused by the police 이렇게 된 거예요. 자, 1단계 they와 they가 똑같으니까 없앤다. were가 they가 없어도 나중에 누가 비난을 받는지 기소가 되는지 accuse 여기 기소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없앴어요. 없애고 나니까 큰 오류가 생겼죠. were accused라는 수동태가 주어가 없어요. 그래서 어떡할지 이랬다가 were를 뭘로 바꿔요? being 분사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이 being은 어떻게 하다 그랬죠? 생략이 가능하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accused가 됐어요. 그래서 since accused 파이널 단계인데 A 접속사마저 없애. 그러면 accused 이렇게 된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They who were accused by the police 하고 had to appear. 그러면 이 who were accused by the police는 관계대명사 절로서 후치 수식합니다. 이렇게 수식하죠. 그런데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who, 주어로 쓰인 who 없애고 were를 뭘로 바꿔요? being으로 바꾸죠? 그 다음에 being마저도 없앱니다. 그러면은 뭐만 나와요? accused by the police가 나오죠. 요것만 남죠. 그래서 요거는 뭐라고 돼 있냐면요. 원서에는 reduced relative clause라고 돼 있습니다. 축약되었다. 그래서 저는 축약된 관계대명사, 우리말로 축약됐다는 말을 제가 썼거든요. reduced, 줄여진 relative, 뭐가 줄여졌어요? 주격 관계대명사와 비동사가 없어졌기 때문에 어떤 원서에는 뭐라고 썼냐면 reduced라는 말을 썼어요. 자, 이래 놓고 뒤에 남겨놓으면 뭐가 되죠? 후치 수식어구가 되는 거예요. 뒤에서. 그런데 3번처럼 앞으로 당기면 축약된 관계대명사가 뭐가 됩니까? 전치 수식어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볼게요. 기소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자는 거예요. 부사절이 부사처럼 해석하자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옮겨가서 앞에서 여기 데이도 빠졌어요. 이게 좀 실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경찰에 의해서 기소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기소된, 제가 굵은 글씨체로 쳐놨죠?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사구문 만나면요. 없어진 접속사가 뭐야? 없어진 주어가 뭐지? 이렇게 하지 말고요. 이거 그냥 accused잖아요. 수동태인 줄 알아요. 왜? 뒤에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accused만 쓰면 기소했다가 아니라 기소된인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에 의해서 기소된 그들은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경찰에 의해 기소되었다 이렇게요. 아주 동사로 해석해버려요. 경찰에 의해서 기소되었다 이렇게 동사로 해석해버리고
끊고 그들은 이렇게 해요. 법정에 나타나야만 출두해야만 된다. 이렇게 하면요. 그러면 이 세 가지가 되는 거예요. 이 기소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제일 하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원어민은 이렇게 할 겁니다. 제 추측에. 그리고 조금 타협을 해서 해석도 좀 부드럽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경찰에 의해 기소된 이렇게 뭐처럼요? 형용사처럼 해석을 하면 해석도 그닥 그렇게 나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형용사절 후 블라블라가 분사구문으로 바뀌었다는 이렇게 보는 게 더 원어민처럼 읽는 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제 주장이고요. 물론 제 주장은 아닙니다. Understanding English Grammar라는 책 같은데 아무튼 찾아보면 되는데 레퍼런스 좀 찾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자 마지막으로 조금 이미 40분이 넘었는데요. 진짜 분사구문이 힘들게 하는 형태 저도 제일 싫어하는 스트럭처가 이겁니다. 동사 분사입니다. 분사. 왜 그러냐면요. 1, 2, 3, 4. 4는 제가 예문을 못 찾아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자 볼게요. He stood at the door while 했으니까 없앴어요. was가 being으로 되고 없앴습니다. 그 다음에 접속사도 없애면 He stood at the door looking at 이렇게 됐죠. 근데 여기에 이게 왜 어렵냐면요. 이 동사에 사라진 이 없어진 분명히 주어는 없어졌어요. 주어가 뭔지 헷갈리다는 거예요. 또 둘의 관계가 또 헷갈려요. looking 그러면 주어는 얘예요. 이럴 경우에는. 또 여기도 볼게요. He pressed the button and he got off the bus. 이랬어요. 똑같습니다. he 없애고요. getting 되고 getting 없애고 and 없애고 getting 없애면 안 되죠. 여기서 he 없애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getting으로 하고 이거 없애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주절 플러스 종속 접속사가 없어지고 분사가 될 수도 있고 등위 접속사가 없어져 등위 and가 없어지고 분사 구문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간단한 문장 같으면 이 둘의 관계, 즉 주절과 분사구의 관계를 간단한 문장 같으면 밝혀지기 쉬운데 문장도 되게 어려운데 도무지 이거를 while 즉 종속 접속사로 해야 될지 등위 접속사로 해야 될지 이거 굉장히 갈등됩니다. 이것만도 갈등되는데 마지막 볼게요. 주절에다가 which 동사입니다. 자, my father is hardworking 하고 which예요. 그럼 주어니까 생략됐죠? impresses가 뭘로 impressing이 됐어요. 와, 그러면 이거 주어가 my father인지 아닙니다. 이때는 뭐예요? My father is hardworking 이라는 사실이 impress의 주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에 마지막 좀 예문을 들어 놓을 걸 그랬는데 똑같은 경우 이런 경우죠. 그냥 제가 문장은 안 하고 주어 동사 있고 블러블러 한 다음에 any 있어요. 그리고 which 동사 이런 경우입니다. 이때 요 which는 앞문장 전체를 수식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때 which는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anyway, which 없애고 이렇게 하면 지금 이 네 개의 경우의 수는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 이 둘의 관계가 종속의 관계인지 등위의 관계인지 더군다나 which 같으면은 앞문장 전체를 받는 건지 아니면 주절에 뒤에 있는 명사를 대신한 건지 이 문장에
이런 구문에서요. 이런 구문에서 얘의 이 동사 찾기가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런 구문 좀 짜증나요. 네 가지 중에 하나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원어민들 진짜 이거 많이 써요. 이거보다는 이런 형태보다는 이런 형태는 뭐 촌스럽다 그래서 안 쓰는지 이때 주어는 10중 8구 예예요. 이때 동사는 없어진 동사는 10중 8구 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된 거꾸로 주어 동사 있고 이렇게 됐을 때 얘의 없어진 주어는 참 애매하다는 겁니다. 근데 참 원어민들 많이 써요. 이런 거 특히 어려운 문장에서. 그래서 저도 과거에 이제 영어로 글을 써가지고 원어민한테 좀 보여줄 수 있고 그럴 때 이렇게 썼더니 저보고 쓰지 말래요. 예, 그냥 뭐냐면 뭐랄까요, 애매하다고. 주어가 뭔지 애매해질 수 있으니까 쓰지 말래요. 그래서 제가 알았다고는 했지만 전형적인 내로남불입니다. 그죠? 자기들은 쓰면서 비원어민은 저보고는 쓰지 말라 그러는 이런 조금 문제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그냥 막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 읽다가 잘 마주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좌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사실입니다. 형용사처럼 수식해가지고요. 없어진 주어, 없어진 접속사 찾으려고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그냥 형용사처럼 전치수식처럼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기소되었다 동사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석은 그렇게 하면 선생님이 틀렸다 할 거예요. 학교 선생님이. 그러나 이해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영어 문장을 이해하는 것이지 해석하는 것이 우리들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정도 하면요. 그다음에 부정사, 동명사 하면은 거의 다 설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강의를 들어주시는 잘 들어주시는 몇 분이 계시는데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강의하고 또 부족하지만 여러분 잘 들어주시고요. 그 시간을 조금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설명이 좀 건너뛰기도 하고 말이 빨라지기도 하는데 좀 지루해도 잘 들어주시고 질문이 있으면 또는 예문을 가지고 이거는 분사구문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이런 질문 웰컴입니다.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고요. 제가 댓글 올려드리겠습니다. 구독해 주시고 감사합니다.